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은 개인주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오지랖도 넓고 정덕 있고 동정심도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개인주의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말로는 한국 사회가 뭐 개인주의가 된다. 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지금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의 탈을 쓴 실질적인 이기주의가 심해집니다. 한국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같은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기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 같은 트레이더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주의 같은 이기주의가 뭘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나 개인주의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얘기는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기주의가 뭘까?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만 거기에 따른 미안함과 이제 어떤 보상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기주의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실수를 하고 남은 잘못을 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점점 사과를 안 해. 누가 봐도 잘못한 게 맞아. 뭐 사과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말 몇 마디가 어려운가? 이걸 안 해. 온라인도 안 해, 온라인도. 온라인도 그런 거야.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지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무슨 개인주의야, 그게? 개인주의 뭔지 모릅니까? 개인주의는 뭐냐 그런 거예요. 남한테 어떤 식으로든 피해 가서는 안 돼요. 내 삶을 영위하는 거 좋다 이거야. 날 위해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날 위해 살더라도 내가 사는 방식이나 행동이 남한테 뭔가 피해 준다거나 민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지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 말로는 개인주의를 하지만 남한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피해를 많이 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거 이해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사과해야 되지? 이딴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아. 개인주의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야, 개인주의를.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주의를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남의 신경을 덜 써야 돼요. 남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덜 둬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유명한지, 누가 누구 만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여행지가 인기 많은지 굉장히 관심 많아. 개인주의는요, 그런 거에 관심을 끊어야 돼. 그런 거 뭐냐면, 남들이 뭘 좋아하든, 누굴 만나든, 누구나 헤어지든, 뭐, 어디 살든 간에, 나하고 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1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심하게 말할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어차피 내 인생에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난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이 개인주의입니다. 뭐, 누가 사업을 해서 망하든, 누가 뭐 도박을 해서 망하든, 어차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 동요 같은 거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주고 공감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없어요. 뭐 제가 지금 썰방 하고 있지만 원래 제가 게임 방송인 거 알고 계시 게임 유튜브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원래 트위치라는 이제 플랫폼에 방송했었거든요. 트위치가 지금 이제 한국 송출이 안 되는데 제가 트위치도 송출했었거든요. 트위치 가보면 이제 미국 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친구, 우리 백인 친구도 있어요. 제가 게임 방송하면서 알고 있는 그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 또 미국 사람 나쁘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진짜 개인주의 같아. 그 친구들은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막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당사자가 아니고 신경을 잘 안 써.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자 이겁니다.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그게 남한테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개인주의라는 게 없어요. 개인주의를 보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봐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분들 한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남 신경에 대해서 아예 신경 안 쓴다고 이게.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면 굳이 남한테 막 잘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똑같이 해요. 물론 단점도 있지. 단점. 한국처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뭐 한국처럼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단점이야. 한국이 좋은 게 그런 거지. 한국은 뭔가 내가 살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구청 가가지고 뭐 그 민원 제기하면 되고 그럼 바로 해결해 주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도처에 뭐 마트나 다이소 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 구입이 가능한데 미국은 그거 필요한 거 사려면 차 타고 30분이야. 차 타고 30분 걸어서 못 가 이게. 그 미국 이제 가정집 가면 픽업 트럭이 있죠. 네. 포드 램이나 이제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차가 많잖아. 왜 그러냐면 멀어서 그래. 한번 갈 때 양껏 사오거든. 예, 자주 오지 못하니까 한번 마트 같은 데 가면 마트도 엄청 크잖아 이게. 예, 엄청 크거든. 그 가가지고 거의 박스 단위로 사오는 거야. 피난 가듯이. 왜냐? 매일 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멀기 때문에. 일본도 좀 그래. 일본도 보면 마트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세일할 때만 가가지고 그때 막 양껏 담아요. 우리나라는 도처에 마트나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는 거잖아.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오지랖도 넓고 정도 깊고 동정심이 많은 것 같다. 아니 오지랖만 넓고 정도 안 깊고 동정심도 없어요. 예. 쓸데없는 오지랖은 넓습니다. 나 한국 사회가 정이 많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 한국 사람들 정 많다고 하지만 진짜 좋은 정은 없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쓸데없이 간섭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그런 정은 많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정이 좋은 정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문화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쓸데없이 간섭을 해. 좀 많이 봤다고 아는 척을 해요. 남의 집안 문제에 함부로 간섭한다거나 쉽게 물어봐요. 예. 그전엔 이게 나쁜 건지 몰랐어. 근데 현대사회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프라이버시. 개인 어떤 사적인 부분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어떤 사생활이나 남의 어떤 그런 가족 문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합니다. 그리고 침범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뭐 너희 부모님 뭐 하시냐? 너희 가족 어떻게 되냐? 너 돈 얼마 버냐?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어, 여러분. 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같은 나라에서 얘기하면. 신뢰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보면 이제 직장 다니다 몇 달 좀 봤다고, 뭐, 나이 몇 살이냐? 언제 학교 나왔냐? 몇 살이냐? 몇 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 나이 알잖아. 그러면 장가는 갔냐? 안 갔는데요? 장가 왜 안 가냐? 결혼해야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익숙하죠. 나이 많은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아니, 그냥 좀 친해지려고 몇 마디 한 것 뿐인데 이게 무슨 뭐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 586 분들 중에. 이거 욕먹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 586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포티 분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 아, 이런 거 묻는 거 당연한 거지. 뭘 세상스럽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다루기 쉽고 대하기 편해 보이면 사소한 거 하나가 평가, 비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편하고 만만한 타인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율 배반적인 것들을 강요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안달나있고 음흉하고 추잡스러워졌을까요? 타고난 성향이 지나치게 농민시대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생활하는 습성이 강한데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고 개인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등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짙은 특성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타고난 성향은 그대로인데 산업구조, 생활방식이 급속히 변하니 농경시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채워왔던 본능, 습성들이 엄청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서 충족하지 못할수록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을 들들볶고 쪼아대는 식으로 결핍을 메꾸려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지엽적인 공몰이 1번이만 가지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똑똑한 버디는 예전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큰 추락과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밑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중간의 내용은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고도 성장한 나라가 맞아. 근데 문화적으로는 후진국 같아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좀 어떤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은 옛날 방식이에요. 사회는 많이 변하는데 아직도 가부장제를 결혼 방식에 집어넣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자한테 뭔가 과분한 책임을 요구하고,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남자가 많은 책임을 지게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 이게 옛날 방식이죠, 엄밀히 따지면. 완전 옛날 방식이죠. 농경시대. 농경시대 남자 책임이 당연하지. 왜냐면 여자는 집안이 봐야 되니까. 남자가 이제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옛날 방식을 지금 또 결혼 문화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뭐 지금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바뀌려면 한참 멀었죠. 아직도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 사오고 하는 거를 기본 동물로 생각하는 답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물론 그런 답 없는 사람들은 결혼 준비 단계에서 필터링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약간 좀 이상해. 짬뽕돼 있습니다. 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잖아요. 그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 늘어나고 이제 뭐 단체도 모여서 일하는 사례도 아닙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발전하면 이런 단체로 움직이는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뀔 거야, 이게. 네. 점점 이제 AI가 돼버리면, 그럼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이런 게 좀 중요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멀었어요. 멀었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떠나가지고 결핍이 좀 심하죠. 결핍이랑 다 있어. 결핍이 뭐냐 하면 뭔가 부족한 감정 느끼는 거예요. 부족한 감정. 누구나 있어. 근데 한국은 이 결핍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 좀 성취하면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한국의 결핍이 뭐냐 하면 남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결핍이 채웁니다. 남들이 유행하는 거 나도 따라하면서 그 결핍을 통제하려고 해요. 아니면 사람한테 뭔가 기대면서.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세상은 그렇게 살면 못 살 겁니다. 그렇게 남한테 의지하고 살고 결핍을 통제하지 못해서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결핍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꾸 물질에 탐닉하고 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 스스로 결핍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자기 아까리 못하고 1인 못하면 그 누구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여자도 있잖아요. 1인분 해야 돼. 내가 못해도 남자가 채워주기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는 자기 앞가림 못한 사람 결혼하면 얼마나 그 결혼생활이 지옥이고 한 사람한테 짐이 떠앉아지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봅니까? 이제 앞가림 확실하게 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죠. 많이 없으니까 국제결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똑똑한 버디는 예전만큼의 가치를 하지 못하면서,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4차 산업과는 좀 안 맞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똑똑한 버디는 보통 어느 거냐면 암기식 방식에서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적고 외우고 하는 단순 무식 있잖아요. 예. 한국의 공방식 그거잖아. 보고 적고 외우고. 이거 반복이지 않습니까? 주의식 교육. 한국이 그동안에 똑똑한 무리가 발휘했던 시절은 이런 주의식 교육이 잘 먹히는 시절, 이런 암기식 공부 방식이 잘 먹히는 시절인데, 지금은 암기식이 아니라 응용식이 더 중요하죠. 사회는 능동적인 거 요구하지만 한국의 똑똑한 무리는 대부분 수동적인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이나 어떤 고시 같은 뭔가 이제 답을 맞추는 방식. 물론 그런 쪽에서 좋은 지역 가지면 다행이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파일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대기업에 사람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런 똑똑한 머리에 대한 수요가 준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무조건 머리가 똑똑하다고 다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똑똑하려면 아주 많이 똑똑해야 돼.
적당히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똑똑해야 돼. 의치 하나씩 들어갈 정도. 의치 하나씩 들어가려면 보통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해야 되죠. 그 정도 똑똑해야 돼. 그냥 반에서 4, 5등 하는 그 똑똑한 거 가지고는 이제는 뭐 공부 잘한다, 좋은 짓 잘한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인서울 문과나 인서울 공대 나온 사람들 취업이 힘들다고 해요. 적어도 인서울 문과나 공대 나왔으면 반에서 한 4, 5등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공부를 잘했음에도 확실하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졸업해도 인생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똑똑한 분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 무조건 좋은 대학교 다니고 수능 성적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 사회가 어떻게 이제 변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